네, 코스닥은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는 나타납니다. 어디에 집중하면 좋을까요? 마감 스포트 함께 보시죠.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눌 텐데요. 먼저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신유진 부장과 인사부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일단 반도체 씬에서 지금 굉장한 화두가 혼자 때려맞고 있는 종목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을까요? 이수페타시스 얘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브로드컴 이슈와 함께 깊은 음봉을 만들었었던 이수페타시스, 바로 그게 전 거래일이었고요. 사실 이게 아래 꼬리도 달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21선에서 지금 그 깊은 음봉을 만들고 나서 오늘 다시 말아 올리느냐, 이것도 중요하게 바라보셨을 것 같은데, 글쎄요, 지금 3%대 추가 낙폭이 나타납니다. 거의 4% 가까운 낙폭이에요. 그래서 고민되실 거예요. AI 버블 우려라고 하는데 이수페타시스와 같은 브로드컴 이슈, 이런 거 좀 구글 이슈에 오히려 더 밀접한 쪽에서 이 음봉을 더 나타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건지 싶기도 해요. 부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바이오 분석에 있어서도 알테오젠 따로 본다라는 느낌처럼 반도체에 있어서도 이수페타시스 따로 본다, 이렇게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차트적으로 먼저 설명 들어볼까요? 현재는 네. 저도 좀 더 조정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어떤 컨셉이나 이런 게 바뀐 건 아니어서 중장기로는 긍정 의견이고요. 그래서 분할 매수 추천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 나올 수 있고요. 저는 타 반도체 종목 대비로는 상대적으로도 앞으로 오를 때 좀 덜 오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합니다. IT 업종이 반등하면 당연히 따라 오르긴 하겠지만 저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종목들 위주로 좀 더 플레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스페타시스나 두산, 기판업체 네. 이런 몇 개 종목들은 큰 조정 없이 연일 이제 계속 가파른 상승 보였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외의 종목들 대부분이 박스권 내에서 횡보하거나 그런 조정을 거친 종목들도 꽤 되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성이 당분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외 AI 관련해서도 해외 AI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국내 AI 관련한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미국 주식하고 한국 주식하고 같은 잣대로 바라보자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여러 제반 여건 반영해서도 한국 AI 관련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AI 버블 논란이 많긴 한데 지금 현재가 버블의 정점이거나 빅테크 기업의 수익화, 지연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런 점들이 정말로 보인다면은 싸고 비싸고 지금 많이 올랐거나 덜 올랐거나 상관없이 당연히 팔아야 되긴 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단계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당연히 그냥 많이 올랐고 의심되는 시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리스크 관리에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다 같은 잣대를 들어서 판단하기는 좀 이른 시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스페타시스나 두산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조금 그런 노이즈나 이슈가 당분간은 조금 더 나올 수 있어서 조금 더 빠질 수 있어 보이긴 해요. 하지만 중장기로는 여전히 분할 매수 추천드리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이 대덕전자나 심테카 같은 종목도 같이 갭으로 좀 빠져 있는데 그러면 그런 종목군들도 같이 좀 이수페타시스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도 열어둬야 할까요? 그렇죠. 조금 아무래도 두산, 이스페타시스, 기판업체 이런 업종들이 물론 두산, 이스페타시스도 기판에 속해 있는 것도 하지만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 가능성 열어둬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차트상으로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기판이 정말 질주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떠한 이슈로 쉬어가는지 그것이 지금 빌미가 되는 것인지 같이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안타증권 일산본부점 송태용 과장님. 달려와 주셨는데 이수페타시스는 좀 기다리자라는 의견이 차트적으로도 보인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제주적으로 봤을 때도 일단 AI 미국 쪽에서 불어오는 그 버블론이 어느 정도 정리가 또 되기를 우리는 기다려야 할까요?
아무래도 그래야 되는 예.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 이스페타시스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은 좋은 움직임을 보이기 위해서는 전자라든지 아니면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관련된 반도체 투탑에 대한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변동성이 조금 더 수그러들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을 보게 되면 전자라든지 아니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금 전자와 하이닉스가 하락폭을 완벽하게 줄이지 못한 상황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줄여나간다? 이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당연히 저 역시도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만약 단기적으로 내가 뭐 일주일 안에서 승부를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결국은 베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주에 실적 그렇죠?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 실적에서에 대한 변곡점이 나오기를 이제 거기에 베팅을 하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그런 것이 없다 하게 되었을 때에는 결국은 이번 주 내에 있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확률은 사실상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번 주에는 사실상 확률은 좀 낮기는 하지만 만약에 베팅을 하게 됐을 때 과연 이 이스페타시스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5에서 한 7% 요 사이가 좀 밀리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 4% 내외에서 조금 움직이고 있고 장중에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한 점은 결국은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도 이스페타시스라면 실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은 투자자들이 눌리면 사고 싶어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충분히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내려오는 것까지는 용인이 필요하고 하지만 실적이 뒷받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때는 매수 또한 가능할 수 있겠다 의견입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에 있어서는 저희도 같이 추적을 할 테니까요.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는 바이오 쪽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바이오가 지금 오후장 분위기를 다시 또 휩쓸고 있습니다. 삼성 에피스 홀딩스와 에임드 바이오 쪽으로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실려 있네요. 그 가운데 오늘 오전부터 강했었던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래서 같이 좀 보려고 하고요. 삼바가 지금 6%대 상승세 이어갑니다. 그 인적 분할 재상장 때 밀렸잖아요. 그 구간을 오늘 그냥 하루 만에 다시 올려 세웠습니다. 이거는 어떤 걸로 볼까요? CDMO 뭐 미국 쪽 이야기 있었을 때 그때 움직임 뉴스 나와도 움직임 안 났었거든요. 근데 오늘 움직입니다. 이거 의미 있을까요, 과장님? 바이오 섹터가 그만큼 움직임이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거나 52주 신고가를 뚫어내는 종목군들이 이 순환매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은 바이오 섹터가 반도체가 못 움직이는 과정에서 수급이 순환매 속에 선택을 일부는 받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사실상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국방 수권법 안에 생물보안법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지금 통과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에도 연말까지 이게 상원을 통과하게 되고 이제 대통령 서명을 받게 되면 연말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모멘텀도 일부는 좀 가져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ST팜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결국은 바이오 섹터 내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면 아직도 플레이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이제 분할을 하게 되면서 증권사에서는 대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롱을 외쳤었고
그리고 삼성 에피스홀딩스를 숏으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움직임을 보게 되면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오히려 더욱더 많은 부분 좋았었고 네. 삼성 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미가 그닥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 이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다 이제 안 팔았을 경우에는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예. 나왔겠지만 어쨌거나 관련돼서 결국은 둘 다 고가를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 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부분이 다른 종목들 대비했을 때보다도 보다 더 담보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불확실성이 좀 높아가는 시장 속에서는 대안으로서 활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이스 같은 경우에 오늘 뭐 한 7% 정도의 이례적인 상승이 나오기는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10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더욱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 감지된다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게 재상장 됐었던 때가 11월 24일인데요. 기관만 샀습니다. 이날 수급 집계된 거 보면.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더 깊은 음봉이 만들어졌을 때 외국인 기관 다 나갔어요. 그런데 어제,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기관이 다시 집중하고 외국인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담더라고요.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는 다시 좀 시작 관점으로 삼바에 대한 기대감을 투영시키는 매집 구간으로서 활용이 됐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올려놓은 거잖아요. 이제부터의 방향성은 추가적으로 돌파력까지 보시는지 궁금해요, 부장님. 네, 돌파력까지 보고 있습니다. 네. 박스권 상단 뚫었다고 보고 있고요. 예. 수급 차트 모양 봤을 때는 신고가 뚫고 우상향 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긴 합니다. 이 업체가 그냥 실적이나 모멘텀 없는 회사도 아니고 다 갖춘 회사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리면서 갈 가능성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요. 신공장 증설 가능성, 이런, 그리고 계속 리포트에서도 지금 실적 추정치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네. 이런 면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는 이제 순수 CDMO 회사로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적 추정도 굉장히 좀 쉬운 회사가 됐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기관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런 사이즈도 괜찮고 그런 실적 추정 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매력적인 회사일 수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좀 지금 많이 올랐지만 여기서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게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같이 좋게 보고 있긴 한데 많이 올랐잖아요. 재상장 때 주가 넘어서면서 계속 신고가 중인데 이 영향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같은 인적 분할하면서 나온 이 업체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네. 바이오로직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예. 오늘 좀 같이 뽑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게 오늘 수급 주체가 개인도 꽤 많이 눈에 띄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주식장 전체적으로 개인이 좋아하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 업종이기도 해서 또 연말이니만큼 제약 바이오 쪽이 좀 어느 정도 꽤 편한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당분간 주가 추이도 괜찮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바이오 얘기하는 동안 에임드 바이오가 상한가에 안착이 되었습니다. 에피스홀딩스도 계속해서 호가 탄력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요. 개인이 좋아하는 제약 바이오주, 찬바람 불 때 제약 바이오주라고 하는데 수급 강한 쪽에서는 확실히 상한가로 또 보답이 나오네요. 그 가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키 맞추기적 성격도 있겠지만 돌파력까지 열고 볼 수 있다. 두 분의 의견이 긍정적입니다. 추가 움직임 기대를 해보죠. 자, 또 강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바이오만 강하냐? 나도 원래부터 강했고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강하고 내일도 강할 것인가? 계속 떠오르게 하는 로봇입니다. 이 지속된다라는 게 꽤나 오래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반팔 입었을 때부터 로봇주 얘기했었거든요. 지금 패딩 입고 다닙니다. 로봇은 내년에 휴머노이드 로봇 초도 생산 이야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진짜로 로보티지가 보여줬듯이 숫자로 찍히게 된다면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오늘은 휴림 로봇에 대한 수급력이 또 집중이 되더라고요. 거래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송태용 과장님, 로봇주가 이제 전고를 다시 또 잡으러 가는 한 바퀴 돌리고 또 한 바퀴 돌려서 순환을 만들어가면서 전고를 또 넓히는 원익홀딩스가 보여줬듯이 그런 흐름으로 지금 보이는 게 아닐까 싶네요.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 로봇이 가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AI의 이런 거품론이 나오게 됐을 때 로봇도 사실은 거기에 확장돼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침부터 호가가 나쁘지 않았었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원익홀딩스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내는 모습 이런 부분은 결국은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더욱더 보내고 싶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는 로보티즈라고 아직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로보티즈가 바닥에서부터 많은 이제 이 상승이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총을 보게 됐을 때에는 시총이 5조가 아직 안 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로봇 관련된 종목군에서 가장 시총이 크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아직까지는 10조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의 테마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10조가 넘어가는 종목군들이 여러 가지 조금 생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로보티즈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느 정도 이 격차가 줄어들게 됐을 때에는 결국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한 번 더 시가총액이 더욱더 커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계속적으로 자금에 대한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게 되면 스마트 팩토리에 당연히 어느 정도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로봇 시스템 관련돼서도 솔루션을 함께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수급은 들어올 수 있는 요소가 일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충분히 거래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순위는 사실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니까 여기에 섹터에 조금 투자 심리라는 이런 부분이 약해졌을 때에는 빨리 도망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오른 것도 맞기 때문에 순환을 이용하는 것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바이적 성격으로 활용해보자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너무 고민되실 것 같아요. 자, 신 부장님께 그러면 의견 들어볼게요. 다른 종목들이 물론 이제 큰 대장격 종목들이 정고 잡고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그 후발단 종목들도 그렇다면 기대감 품어가면서 움직임이 나오는 건데 오늘 거래 수반하면서 고개를 돌리잖아요. 그러면 정고까지 목표로 잡고 좀 봐도 괜찮은 차트 모양일까요? 차트 모양은 저는 좋아 보이긴 네. 합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이 로봇주 중에서 탄력성 높은 종목 중 하나이긴 한데요. 뭐 수급도 그렇고 차트 모양도 그렇고 좀 괜찮기 때문에 신고가 뚫고 갈 가능성도 높아 보이긴 해요. 저는 최근 로봇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뭐 당연히 다들 아시다시피 뭐 AI나 뭐 자율주행 이런 최근 산업 동향에서 로봇은 이제 빼놓고 가기 어려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쪽의 수급은 계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 가는 모양들이 뭐 밸류에이션이나 뭐 어떤 뭐 수주 모멘텀 뭐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계속 그냥 테마적인 성격, 유동성적인 성격 이런 걸로 가는 건데 저는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가볍고 탄력성 좋은 종목 위주로 좀 변동성 크게 해서 갈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당연히 뭐 큰 대장 주격인 뭐 로보티즈 이런 업체가 조금 더 매력적이긴 한데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뭐 수주나 뭐 기술력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이 좀 더 많이 살아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긴 하겠지만 이제 나머지 업체들도 탄력성은 좋게 계속 그 안에서의 순환매 하면서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리고 뭐 향후에는 뭐 이런 업체들도 뭐 수주나 실적 등이 얹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좀 더 세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긴 하고요. 최근 몇 주만 해도 이제 로봇 섹터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부 조정 가능성도 좀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흘러가는 흐름에서 이제 로봇은 무시할 수 없는 섹터긴 해서 뭐 그렇게 큰 조정이 나올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뭐 엄청 장이 빠지는 거 아닌 이상. 그래서 대장주격인 종목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제 손바뀜이 클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잘 트레이딩하면서 매매하면은 좀 수익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좋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 흐름은 열려져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거기서 출렁임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면 그 출렁임일 때는 내가 빨리 나올지 이런 것도 고민이 필요한 자리다까지 두 분의 의견 종합한다면
나올 수 있겠네요. 잘 판단해 보셔야겠습니다. 대장이 지켜주는지도 계속 추적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서 오늘 좀 뜨거웠던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히토류가 이 중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미 전략자원 동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고려아연이 이런 원자재단에 있어서 굉장히 두루두루 잘하고 있었고 또 탈중국 동맹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기대감이 오늘 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고려아연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런 관련주들이 움직임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또 단독 뉴스긴 했는데 LS존손도 히토류 자석 공장 미국에 짓는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다시 한번 이런 전략자원 원자재단으로 좀 주목이 되는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포스코 퓨처엠의 움직임도 괄목할 만하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재료로 붙이냐에 따라서 포스코 퓨처엠의 매력도가 또 달라지는지라 궁금해요, 과장님. 포스코 퓨처엠도 수혜로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으실까요?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글쎄요, 탄력도는 충분히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전략에 대해서 포스코 퓨처엠을 먼저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회의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자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뭐 포스코 퓨처엠을 제외하고 뭐 고려아연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포스코 홀딩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른 종목군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관련돼서 움직임이 뻗어나가기보다는 일부 조금은 윗꼬리를 다는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요소가 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거기서도 포스코 퓨처엠이 사실상 조금 더 순위가 선순위에 있다라고 보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2차 전지에 관련된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결국은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비어있는 수급을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이 가져가는 이런 형국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포스코 퓨처엠은 이미 코스피로 이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과연 수급의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수급의 매력도가 과연 높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높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이라면 오늘 뭐 한 3% 정도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괜찮은 부분이 상당히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좀 매력도 부분으로 체크해 봤을 때는 일단은 1등으로 볼 수 있냐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시 차트 방향은 언제든지 위로 가려고 지금 좀 보여지고 있기는 한데 거래가 좀 더 붙어주면 땡큐일 것 같기는 하지만 신부장님이 바라보셨을 때는 어떨까요? 오늘 수급으로서는 외국인 기관이 좀 붙습니다. 네.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는 네. 최근 고점인 뭐 25만 8천 원 정도 부분을 보고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근데 저는 이건 좀 뚫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요. 최근 거래량이나 뭐 수급 이런 걸 보면 기관들이 계속 조금 사들이긴 했던 것 같은데 좀 코스닥 정책 기대감 네. 이런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외국인이 좀 팔았던 것 같은데 현재 시점에서 그걸 크게 의미까지 둘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하고요. 그냥 뭐 그저 좀 올랐으니까 파는 정도로 여겨도 괜찮을 것 같고요. 국내 코스닥 종목들이 저는 당분간 계속 수급 탄력성이 좋을 네. 거로 예상되고 있어서 바이오 외에도 이제 2차 전지 섹터도 어느 정도 수혜는 그쪽에서의 수혜도 입을 수 있어 보이긴 하고요. 뭐 ESS 성장세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컨셉으로 좋게 보고 있는 건 미중 간 분쟁 관련해서도 그렇죠. 국내 2차 전지 업계의 수혜 가능성도 네. 당연히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가는 우상향 여전히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쪽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냥 몇 개 종목들 플레이하기 좀 괜찮아 보이고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서 당연히 체크하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좀 타이밍 노렸을 때는 그때 가서 진입해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은 들어서 조금 후순위이긴 합니다. 섹터 네. 전체적으로. 섹터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뭐 순환으로 놀린다 하면은 당연히 코스닥 부응해 준다라고 했을 때 순위가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보자 의견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 포스코 퓨처엠 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서요. 우주로 떠나보겠습니다. 비츠로테크입니다. 수혜주 찾기가 뭐 금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금요일 그리고 오늘 월요일 일부 종목들의 움직임도 나옵니다. 증권가 분석 좋은 종목도 있고 해서요. 이쪽도 그냥 한번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활용도를 어느 정도 매력으로 주실지 아니면 정말 필요한 인프라단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흐름을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일단 저희가 챙겨온 종목은 비츠로 테크 종목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일봉으로 보건 주봉으로 보건 지금 뚫어주면 좋을 자리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로켓 발사 중이에요. 일단 이 테마의 길이 자체는 사실 짧다? 우리가 네. 약간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스페이스 X에서 이 관련된 IPO가 진행이 됐었었고 이 IPO에 관련돼서 이슈화가 되면서 미국에서도 관련된 종목군들이 물론 금요일 날은 조정을 받았지만 오늘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직은 다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에는 일단 테마의 시작이 해외에서부터 시작을 했구나라는 부분을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게 되면은 국정 브리핑을 하게 되면서 우주항공청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관련돼서 상당히 더욱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봤을 때에도 테마를 하나 더 붙여줬구나라는 부분으로 두 번째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주에는 조금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이제 이 한빛 나노 관련돼서 18일 날 발사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세론으로서 그 전까지는 다 다가왔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부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트레이딩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한 7분 응선 정도까지는 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매매를 하시기는 하시되 조금은 조심스럽게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을 보면 HVM이라든지 아니면 스피어라든지 아니면 세어베스트 지수라든지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첫 번째로 움직였었고 그리고 그 다음 단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종목군에서 뭐 세트레가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비츠로넥스텍에 대한 모멘텀이 일부 섞여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비츠로테크를 이 관련된 테마로서 내가 매매를 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조금은 더 짧게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라면은 차라리 그냥 HVM에서 계속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추세력을 보고 싶다면 HVM. 그런데 이런 종목군, 그러니까 이슈가 나오고 좀 후발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군에서는 들어가고 나오고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하에 긍정 매수 의견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기도 했었던 비츠로테크의 그 차트를 보면 또 이 종목의 성격이 보이기는 하는데 지금의 재료 강도라면 오늘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양봉은 해석을 좀 더 주세요. 저는 차트상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주봉 예. 박스권 뚫고 올라갔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강한 매물대도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저는 수급은 가볍고 탄력성도 있어 보이긴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우주항공 테마가 저는 길이 말씀하셨는데 좀 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좀 좋게 보입니다. 네, 뭐 로봇에 이어서 로봇과 함께 네. 좀 많이 좋게 보고 있긴 하고요. 스페이스 X 상장 이게 좀 당연히 좀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계속해서 좀 회자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해서 저는 이제 나온 이슈 정도로 생각이 들고 내년도에도 굉장히 좀 많이 탄력성 있게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있습니다. 지금 비츠로테크 자체가 뭐 우주항공 내에서 네. 섹터 내에서 엄청 많이 거론되는 종목은 아니긴 하지만 괜찮아는 보이고요. 아직 대장격이 뭐다, 딱 뭐 어떤 업체가 네. 나왔다라고 보이진 않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도 HVM 좋게 보고 있고요. 스피어가 어떻게 보면 뭐 1차 스페이스X의 1차 협력사이긴 네. 하지만 뭐 기술력 부분에서는 HVM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보여서 더 좋게 보고 있긴 하고요.
저는 이게 최근에 핫해진 섹터고 뭐 테마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당연히 좀 조정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긴 하지만 좀 그래도 가져가야 할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좀 더 긴 호흡, 생각보다 긴 호흡을 기대해도 괜찮겠다. 계속 뉴스는 붙을 거니까. 그렇다면 어떤 종목으로 압축할까는 조금 더 시세를 봐야 하겠지만 HVM이라든지 또 스피어라든지 일부 경고 종목이 붙은 종목이 있긴 한데요. 추가 움직임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구간 활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셨네요. 두 분 의견 공통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얘기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